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법대로 하지 않은 놈들이 너무 많다. 근거 없이 비방하는 놈, 취재 없이 기사 쓰는 놈, 사기치고 덮어 씌우는 놈. 법대로 해라에서 파헤쳐본다. 네, 하늘백 가족들 안녕하세요. 법대로 헤라가 시작된 만큼 한편으로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팩트님과 또 법무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한편으로 끝내면. 그래서 계속해요. 네, 법무부장님 약속하시는 건가요? 네, 계속해요. 우와, 몇 년 만에 섭외가 이루어졌네요. 한팩트님도? 뭔가 한 매치이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한이 맺혀서 한이 맺혀도 많이 맺혔죠. 네.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한 2, 3년 동안에 많이 늙었어요. 아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속이 않는데. 썩어요. 외모는 정말 전혀 아니신데. 아니요. 이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드셔가지고. 좀 많이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가 좀 돼야 제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네. 법대로 헤라가 돼서 네. 네. 소송에서도 법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아까 그 오프닝 음악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뭐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는 놈. 바꿔야겠네 오프닝을. 네. 추가를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추가를. 신빙성 없는 증거 가지고 판결하는 놈. 네. 이것도 법대로 안 한 놈들이거든요. 그렇죠. 점점 나중에는 오프닝이 한 막 4, 5분 정도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오프닝만. 그럴 기미가 그런 보입니다. 놈들 정의의 수호신이 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편견 없이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저울로 달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 네. 저울이 법이에요. 네. 법대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안 해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네. 오늘 좀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또 저희가 풀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12일에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을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까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했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요 횡령 관련 판결 얘기만 나오면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사실은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뭔가 그 신천지 예수교회가 상당히 좀 깨끗한 재정에 있어서 네, 투명성. 재정. 그건데 이게 치명타거든요. 딱 보면. 네. 그러니까 돈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도 역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신천지 총회장님께 죄를 씌우기 위해서 수차례, 4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해서 결과 기소한 겁니다. 횡령죄로.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총회장님께서 신천지 예수교 대표이신 총회장님께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없고 그러면 왜 유죄 판결이 났느냐. 대법원까지 다 이게 확정된 것을 왜 그렇죠. 그 당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뭘 또 이렇게 깝싸고 있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네.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인 법 해석과 적용 또 실질적으로 횡령죄라는 본질에 가서 보면 금전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있었느냐 또는 그로 인한 영득행위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밝혀져서 누구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가 입증이 되어야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됐고 형식 논리적인 법 적용 또 형식 논리적인 해석 이걸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판결이 절대 잘된 판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판사를 그러면 디스하는 거냐? 왜 판사는 디스하면 안 됩니까? 판사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던 저는 1, 2, 3심에 관여했던 판사님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혹을 아직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하니까 하지만 주관적인 해석이 예,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뭐 네. 네 책임 회피하려고 또 이렇게 나와서 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네.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음, 그런 것이고요. 횡령죄로 기소된 게 세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신천지 연수원 건축자금 52억 횡령했다. 또 하나는 집화자금 3억여 원이 횡령했다. 또 하나는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단체의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했다. 요 파트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 하나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단 한 푼도 교회 자금을 착복하시거나 또는 하세광의 자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고 또 집화에서 운영 관리되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가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곁에서 지켜봐왔고 실제 이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 확인한 바 있는 겁니다. 일단 하세광이라는 단체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하늘문화세계평화 광복을 줄여서 한 NGO 단체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거기에 대표로 계십니다. 네. 그러면 횡령 혐의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예. 조금 조목조목 짚어주시면 먼저 좋을 것 이제 같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라는 것은 기본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이거를 영득한 행위를 횡령이라고 합니다. 네. 아, 말이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아, 자기가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음. 허락이나 승낙이 없이. 그럼 제 와이프도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아, 이런. 아. 가족 간에는 죄가 성립은 되지만 네.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성립된다. 맞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해도 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먼저 그 횡령죄가 그런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회장님인 신천지의 대표이십니다. 대표이시지만 모든 걸 신천지 행정을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와 공모를 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교사를 하거나 해서 같이 돈을 횡령을 하셔야 성립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회에는 24부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재정부예요. 자, 그러면 총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려면 총회 재정부장과 공모를 해서 이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써야 써야죠. 되거나 네. 또는 용도가 정해진 돈을 타 용도에 지출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먼저 이제 고성연수원, 네. 신천지 연수원인데 우리가 평화의 궁전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죠. 그 건축 자금을 52억 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상, 즉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분명하게 연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수원. 그러면 이게 그럼 총회장님 개인 명의로 돼 있느냐? 그래야 성립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횡령이 되는 네, 거죠. 개인적으로 쓰였어야 되는. 근데 그게 총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다가 교회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그 연수원 부지를 매입을 할 당시에 게토레이 A씨와 네. 교회를 대표한 총회장님이 돈을 반반 내서 여기다가 연수원을 짓기로 약속을 했고 연수원의 용도가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렇죠. 신천지 것인가요? 연수원이라면 신천지 사명자들 교육, 네. 세미나 네. 해외 성도들이 왔을 때 교육 네.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공적인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건축은 A 씨가 건축한 다음에 이거를 교회에 헌물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2013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16억과 선착장 부분 3억 해서 19억을 합쳤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A 씨가 자기 자금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건축한 다음에 이거를 등기를 교회로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A 씨가 등기를 총회장님과 A 씨 명의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공동 소유로. 네. 그러면 처음 약속과 좀 이게 맞지 않잖아요. 선물하기로 했다고. 네, 그래서 아까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명의로 이걸 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돈이 온 부분 이거에 대해서 건축 자금은 이제 건축하고 나서 헌물하겠다는 사람이 변심을 하고 건축비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 건축 연수원 건축하기 위한 건축비, 건축하기에 들어간 비용 네. 그걸 달라 그랬어요. 총회장님께서 그걸 계산해서 좋다 뭐 약속을 어겼지만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달라 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하고 총회장님 집으로 된 부분은 나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로 한 달 뒤에 왜냐하면 준공 끝나고 등기하고 나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교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면 건축자금이 이 돈이 건축자금으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개인적으로 썼냐 안 썼냐 요걸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좋아. 토지를 취득할 때 각각 개인 명의로 공동소유 등기했고 건물도 공동소유 등기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 회장님 지분을 다 교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어느 한 시점만 놓고 보면 교회 돈을 가져다가 개인 명의로 등기를 했네? 요 딱 시점, 그 시점만 보면 횡령으로 의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연속성상에 있는 거거든요. 돈을 집행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결국 규결은 교회로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렇게 시점을 딱 잘라서 횡령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A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거는 연수원이 아니라 개인 사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연수원 시설로 돼 있고 등기 건물도 연수원 지었는데 어떻게 이게 사적 공간이 되느냐. 물론 A씨는 자기 돈이 들어가서 자기 지분만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방도 꾸미고 자기 살림살이도 갖다 놨어요. 그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약속을 이제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럼 자기 부분은 자기가 사적 공간을 썼다 하지만 교회 부분은 사적으로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 회장님 필요시 거기에 가서 또 손님 맞이기 위해서 접견하실 때도 있고 네. 또 관리 차원에서 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사적 공간이 되냐 이거죠. 그러나 그 A씨의 증언을 가지고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는 그 A씨 증언을 믿고 사적으로 교회 자금을 갖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 공간을 쓰는 행위는 그 사적으로 공간 쓰는 행위를 문제 삼아야지 교회 돈을 가져다가 건축지어서 교회로 넘어온 것은 횡령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봐버렸어요. 하나로 봐서 이거를 횡령죄로 6에서 50억을 횡령했다 이런 거죠. 그럼 실제로 조 회장님께서 이거를 횡령했냐? 거기는 땅이 흙을 한 줌이라도 가져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셨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돈을 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돈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 회장의 명의로 이전을 했냐 이거죠. 그런 게 없어요. 순간순간 그 토지 취득할 때, 건물 취득할 때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1년 연속성상의 행위로 본다면 그거는 횡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재정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요. 네. 이건 다 총회의 그 중진들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횡령으로 몰아갔고요. 검찰은 그렇게 기소했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 2, 3심 다. 가져간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횡령 혐의가 성립이 될수 그러니까요. 있죠? 아까 말한 그 네. 일정 시점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도 총 회장님이 개인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돈을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그 한 사람의 말, 증언 이거는 무죄로 쓸 수 있는 증거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증거는 다 배척을 이때는 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왜 처음부터 교회 명의로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천지 명의로 건축허가하는 것은 다 안 해줍니다. 허가를 안 내줘요. 네,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서 그 전에도 익산교회를 지으려고 건축을 하려고 허가로 교회도 안 돼서
그 단임 명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그것도 또 허가를 안 해줬고요. 또 신천지 명의로 있는 건물도 그걸 용도 변경, 종교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해도 안 해줍니다. 다 민원을 이유로 안 해줘요.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왔기 때문에 총 회장님과 A씨 명의로 해서 허가를 하면은 안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시설로 허가를 했어요. 어차피 연수하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 명의로 했고 교회 돈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일시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건축은 하는데 교회 돈을 갖다 하고 개인 명의로 했다. 등기를.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검찰이나 법원이 이거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수긍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건축은 해야 되겠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변론이 그 정도 되고 그게 유죄로 인정되면 수긍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횡령으로 의뢰했다는 것 자체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궁금한 부분이 일단은 뭐 건축을 해서 헌물하겠다는 부분이 취소를 했고 그 헌물을 취소하신 거죠. 건축 뭐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청구하신 거죠. 네, 그 약속을 안 부분은 지킨 이제 거예요. B라고 하고 그래서 건축 비용이 발생이 된 거고 그 A라는 분은 왜 헌물하기로 했으면서 공동 명의로 했느냐. 건축 허가를 땅의 토지 소유자가 했기 때문에 네. 두 사람 명의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럼 건축 허가도 두 사람 명의로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등기를 두 사람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원래 약속대로면 이거를 교회에다가 증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총 회장님 지분은 그냥 그대로 교회로 이전하면 되는 거고 그럼 본인 지분에 대해서는 교회 증여를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변한 거죠.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된 거죠. 증여를 안 한 거죠. 네. 그냥 유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총 회장님은 이거를 내 명의로 둘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회로 이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A라는 사람이 그 연수원에 대한 지분이 정확히 반절인가요? 반반입니다. 하지만 투자도 그만큼 반반으로 네, 한 반반했고요. 근데 그 돈의 이제 출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본인 돈이 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건 좀 미지수거든요. 근데 네.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증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그냥 개인 소유로 갖고 싶은 거였죠. 바뀐 거죠, 마음이. 그러면은 총 회장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나머지 반절의 지분은 교회로 넘긴 거죠. 이전을 했고 네. 그러면은 횡령이 되려면은 이득을 본 사람인데 교회가 어쨌든, 이득을 본 거죠. 교회가. 네, 교회가 횡령을 단체가 횡령을 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돈을 뭐 가져다 쓴 것도 아니고 다시 원상복귀 됐고 오히려 지금은 가치가 더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교회가 이득을 본 거죠. 교회가 횡령한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어찌됐든 결과는 제쳐두고라도 과정은 미심쩍으니까 횡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점을 교회 돈으로 개인 명의로 땅을 샀고 교회 돈으로 교회 명의로 건물을 지었다. 요것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형식 논리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왜 뒤에 행위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느냐. 교회 돈을 갖다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져다 썼다 오면은 그러면 총 회장님이 교회 돈을 가져갈 때 마음대로 통장에서 뽑아서 간 게 아니라 재정부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졌어요. 재정부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큰 돈 같은 경우는 비법인 종교단체이고 모든 재산이 총유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의가. 네. 그래서 그 결의를 통해서 지출이 됐고 건축의 결의가 있었어요. 그게 다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총 회장님이 가져갔다? 총 회장님 돈을 보관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인이 단체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횡령인가요? 아니죠. 결국은 늘려준 셈이 됐는데 네. 교회에 어떤 이익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얘기한 거죠. 그 당시 그 딱 포커스를 거기다 두은 거예요. 뭔가 그 뭐라고 그러죠? 패러독스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익을 본 사람이 횡령을 한 건데 이익을 본 것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익을 보거나 제3자가 이익을 보게 하는 것도 횡령인데 그것도 횡령이에요. 이게 삼자가
일단은 교회잖아요. 네. 근데 부회고? 교회는 교회 돈을 가져다가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횡령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이미 그렇게 결론이 왔잖아요. 규결이. 네. 하지만 과정 중에 미심 과정 중에 찍었다. 초 회장님이 명의- 이렇게 했다라는 취지인데 결론을 봐야죠. 결론을. 그게 예를 들면 초 회장님 명의로 땅을 사고 초 회장님 명의로 건물을 지어서 오랫동안 한 10년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겠죠. 네. 근데 땅으로 명의 둔 것은 어쩔 수 없고 길게 해봐야 1년 6개월 정도예요. 왜냐? 건축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천지로 넘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건물을 한 다음에 준공 나고 등기 오고 나서 한 달여 만에 넘어갔어요. 그럼 결국 한 달 동안 개인 면허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횡령이 될 수 그러면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횡령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그 어떤 A 씨와의 그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교회 환원하기로 한 부분, 기증하기로 한 부분도 다 서류상으로 아니, 서류상은 안 했죠. 본인이 뭐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성도가 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데 거기다 야 너 각서 써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봉헌한다고 했던 네. 좋은 마음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야 각서 써라 너 못 믿게 이거는 종교단체에서 그것도 있을 수가 조금 없죠. 네. 물론 이제 서로 쌍무적인 계약이라면 서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면 계약서 써야 되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증여하겠다는 거를 그래서 쓰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결과를 보자면 일단은 총 회장님은 횡령한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지만 과정이 좀 그러니까 횡령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보통의 횡령 혐의는 그 이득을 취한 게 없는 게 횡령이 네. 될 수가 있나? 자금을 어디에서 썼는지 그 근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돈은 이제 교회 돈을 가서 해서 네, 그건 건축한 거 이외에는 쓴 게 없는 네, 거니까. 없죠. 네. 그 돈을 뭐 건축하는 과정에 명백히 그건 다 입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상관없고요. 음. 그게 52억입니다. 아. 52억을 총 회장님이 횡령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A 씨의 주장 중 하나가 여기를 이제 용도를 사적 목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용도로 쓰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지었다. 지었다. 네. 그 본인이 그 사적 용도로 썼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본인은 뭐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다 뭐 방 하나 쓰고 했다 튼치라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건 지가 쓴 거죠. 지가 그 A 씨가 지가 쓴 거고 네. 나머지 교회는 네. 자 그게 3층으로 그러니까 뭐 이 세미나실을 강당을 빼면 나머지는 1, 2층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까지 3층인데 네. 1층은 세미나실 강당이에요. 거기에 녹음 시설, 음향 시설 다 있는 시설이고요. 이게 어떻게 사적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또 하나 2층은 그 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응접실이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주방이 있어요. 네. 주방 오면 뭐 손님들 오면 차라도 내워야 되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느 시설 연수원 가면 다 있어요. 이거 다 식당이 그렇죠. 없는 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면 회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기록실들이 쫙 있어요. 보관하는 기록, 책자나 무슨 화보나 뭐 이런 것들 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거라고 하거나 사적 공간을 한다면 누가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줘요? 거주 시설이 없네요. 거기서 방이 있죠. 방이 있는데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연수에 오면은 그 하루만 당일치로 다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면 잘 수도 있고 네. 그것도 이 일종 세미나실에 보면 방이 한 4-5개 있는데 거기는 세미나 온 사람들은 일종의 숙소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서 상주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숙소로 좀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해외에서 여기 오신 그 목사님들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도 연수원에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이제 그 만국회의 때 네. 거기서도 다 세미나 오고 네. 국제법 제정 회의도 거기서 했고요. 또 매년 또 거기 그 사명자들 모아서 교육도 했고. 네. 주변이 이게 숙소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냥 좀, 강가예요. 네,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연수원인데 사적 공간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 있어요. 연수원이라고 해도 네. 일부 사적 공간을 쓸 수 있죠. 다만 그 행위가 그럼 연수원 공간을 왜 사적으로 쓰느냐? 요목을 문제 삼아야지.
사적으로 내가 쓰기 위해서 돈을 횡령해서 이렇게 지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그러니까 뭐랄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말. 처음부터 사적 용도를 목적으로 썼으면 안에 주거 시설이 더 확장되어 있어야지. 더 커야지. 네. 네, 더 그러니까 크고 뭔가 개인 저택으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저택이나 뭐 별장. 고급 별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택에는 쉬러 갈 거잖아요. 네. 쉬러 가고 어떤 휴양 목적이라든지 뭐 휴식 공간이 굉장히 엄청 크게 구비되어 있다거나 뭐 보여지는 조형물 또는 그런데 방송 기기가 들어가 있다?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우리 되는 쉬러 가는데 부분이에요. 방송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건물 그 공간에 밖에 있는 공간에 그 하세광 기념비, 네. 조국통일 선언문 기념비 음. 이런 어떤 조형물이 있고요. 나머지 뭐 이게 사적 공간을 쓸 그게 없어요. 거기 뭐 이거 내 집이다. 신천지 성도들 중에서는 다는 안 가봤겠지만 그런 행사 때 가서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게 개인 집이다. 여기서 거주를 할 목적으로 했다. 근데 그 장명 자체가 아 평화의 궁전 이거는 장명 이거는 자체가 옳은 거야. 교회에서 지은 게 아니고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해외 기자가 만국회의 때 네. 그 아직 현판을 달기 전이에요. 네. 해외 기자가 와서 아 여기는 평화의 궁전이다. 라고 그 사람이 명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잘못 쓴 것 같아요. 장명을. 그러니까 이 궁전이라는 게 궁전이라니까. 네. 그 궁전도 보세요. 궁전이라는 손 쳐요. 칩시다. 네. 그러면 궁전도 거기는 국사를 논하는 자리잖아요. 궁전의 요소가 이 경복궁도 보면 어전이 있고 네. 침전이 있고 음. 편전이 있고 다 궁도 용도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평화의 궁전이라고 치면은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방이 있어요. 네. 방이. 그럼 방만 사적 공간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걸 사적 공간 쓴다고 쳐요. 그러면 이 부분만 횡령으로 해야지. 왜 전체를 가지고 횡령 금액으로 잡냐 이거죠. 공적 공간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 한 사람의 증언을 믿고 전체 그냥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냥 어거지죠. 그러면은 이 평화의 궁전을 사적인 공간으로 어떤 검찰 측에서 인정하는 근거가 어떤 A 씨의 증언. 예,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상 A 씨는 지금 법적인 소송 당사자들. 그렇죠. 신천지에서 제명이 됐고 신천지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또 추가 횡령이 있어서 고소가 지금 된 상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총 회장님이나 저를 또 추가로 막 고소를 하고 총 회장님에서 한 10여 차례 고소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자기가 목격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느냐? 신빙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또 다퉜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신빙성을 누가 봐도 지금 횡령 혐의가 있는 사람의 말을 지금 증거로 삼은 거잖아요. 근거가 되게 부족한데. 네. 제가 만약에 법조인이라면 꼼꼼히 따져볼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사적 공간이고 공적 공간인지. 그리고 진짜 횡령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갖고 와서 쓴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네.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확정됐기 때문에 뭘 그걸 또 따지냐 뭐 이미 판사가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팩트예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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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부분 하늘밭 가족들도 한번 잘 따져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뭔가 제가 네. 듣기로는 A 씨가 뭔가 법적으로 많이 어떤 훈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 자체가 음. 일단은 누가 봐도 건물 자체가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네. 그 사적 공간의 시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적인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법리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하려면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본인 A 씨 지분도 최종 소송을 통해서 작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에 다 신천지로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그 부분도. 네. 아, A 씨의 지분도. 예, AC 지분도. 네. 왜냐면 뭐 이미 신천지 제명됐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도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다. 그게 인수를 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인수를 한 거죠. 네. 금액을 주고 다 지불하고 다 인수를 한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게 사적 공간이라면 그걸 그럼 그게 횡령이라면은 총회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지 횡령이 맞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잠시 돼 있었죠. 건축 과정에서. 네. 근데 그것만 보고 지금 유죄 판결했다는 거예요. 저희 주장은. 잠시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잠시 횡령이란 게 어딨어? 네. 건축 허가 문제 때문에 명의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네. 실질적으로는 잠깐 그렇게 횡령. 소유의 의사로 등기를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네. 입장은. 근데 그 부분을 검찰이나 법원은 그렇게 안 본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본 거네요. 네. 전체적인 그러면 걸 본 게 어쨌든 아니라. 잠깐 횡령죄네요. 아니, 검찰이 보는- 잠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체를 횡령으로 본 거죠. 아니, 한택택님이 오히려 횡령 혐의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아니 이해를 해보려고 네, 생각 검찰 중이에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검찰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분들의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뭐 기소하고 그 끝이고 그죠.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한 근데 건데 뭔가 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밀어 넣었다라고 생각이 밖에 안 들어요. 그냥 우겼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자금을 쓴 게 없는데 맞아요. 이 상식적으로는 이 판결이 여튼 좀 이해가 안 되긴 검찰과 해요. 법원은 그렇게 봤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저는 이제 신천지에 대한 또 초 회장님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 네. 또 본인들이 이걸 무죄 판결했을 때 받게 되는 압박 이런 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총 회장님에 대한 이 감염병 예방법이 무죄가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때 횡령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신천지 대적자들은 판사에 대해서 청원을 했어요. 압박을 넣겠죠. 네, 판사 이거 오폭해라, 네. 파면해라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판결을 해도 그래도 덜 욕을 먹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은 무죄, 횡령은 유죄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횡령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집화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특감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집화로부터 받았고 네. 또 하나 동성서행에 들어가는 비용조로 1억 8,940만 원을 또 받았다. 근데 그게 다 수표입니다. 네. 수표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서 누가 어디에 넣는지 왜냐면 수표는 수표대로 쓰더라도 그게 이제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총 회장님 명의의 계좌에 이 수표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 검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세무조사가 이제 먼저 압수수색을 나오고 뭐 자료 요청하고 있는 과정에 총 회장님 명의의 농협 통장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통장이냐, 총 회장님 통장이 없으신데 무슨 통장을 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뭐 이러이러한 돈들의 입출금이 있는 통장이다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 통장이 있다는데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내역을 다 띄어서 이제 보여드렸고 총 회장님도 농협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기억하신 것은 그겁니다. 2009년 10년도에 큰 수술을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협착으로 인해서 뭐 철심을 받고 거의 누워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셨단 말이죠. 그때 이제 A 씨가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많이 네. 후원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자기가 후원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A 씨가 네, A 씨가. 그래서 그때 통장을 만들어 드린 기억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전혀 뭐 이제 그 누워 계시고 하는 거 뭐 돈에 무슨 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으셨고. 근데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집화 자금의 수표는 전부 다 A 씨가
배설을 해서 입금을 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 A씨가 받아서 그 배설해서 은행 계좌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 팔아서 돈을 갖고 오라고 총 회장님이 요청했냐? 집화장 주인 세수대 총 회장님이 요청한 사실이 없다 했고. 그럼 누가 요청했냐? A씨가 요청했다 했고. A씨가 받아서 A씨가 총 회장님 통장에 넣었으면 누가 횡령을 했냐 이거죠. 근데 총 회장님 계좌이기 때문에 총 회장님 계좌에 집화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회장님 횡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횡령죄 얘기할 때 네. 재물을 보관한 자라야 됩니다. 음. 그러면 재물을 보관한 자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공모를 해야 돼요. 그럼 집화장들하고 총 회장님이 공모를 했느냐 아니면 교사를 해서 돈을 갖고 오라 했느냐 네. 그런 사실이 없어요. 아까도 연수원 관련해서도 재정부자가 공모했다고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공소장에도 공모를 했다고 하려면은 그렇게 공모로 같이 기소되거나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 집화자금도 역시 공소장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총 회장님이 집화자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화자금을 공모를 했다는 부분 표시 안 했으니까 그럼 어불성설이죠. 이 돈도 그러면 총 회장님이 그 통장에 들어있는 내용 통장도 기억도 못 하셨는데 이 돈을 총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썼느냐 그럼 이 수표 추적이나 다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총 회장님이 쓰여졌는지. 개인적으로 썼다는 입증이 없어요. 입증이. 돈은 들어 있었던 건 확인이 되는데 나간 출금 건 것도 확인돼요. 네. 네. 근데 출금에 보면은 총 회장님의 네. 서명인데 이 서명이 총 회장님 친필이 아니에요. 확인한 거죠. 네,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가 친필이 법정에서 아니에요? 네, 총 회장님의 그 사인이 있거든요. 네. 총 회장님 사인과 이름 쓰시는 그 필체가 있어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명확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총 회장님의 사인을 대리로 위조했거나 사인한 거죠. 대리로 해서 왜냐하면 은행하고 뭐 친분관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총 회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총 회장님의 사인이 한 가지밖에 없나요? 예를 들어서 풀네임이 있고 약자식이 또 그러니까 전부 다 있는 이름을 사람들이 써져 있어요. 있으니까. 이름이 써져 있고 사인인데 네. 이름에 쓰는 이 글자 체가 있잖아요. 체가 네. 필체가. 네. 근데 그 필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전혀 사인이다. 다른 필체입니다. 예. 필자는 원래 다 보여요, 그냥. 비교해가지고 과학적으로도 네, 보여요, 입증이 다. 가능한 예. 거니까. 근데 검찰에서도 그걸 과학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럼 저희도 또 그러면 조 회장님이 검찰 조사 받을 때 서명하신 거 그거 띄우고 자 은행의 전표에 띄워서 이게 같은 거냐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건 너무 자, 그러면 결정적인 이거는 증거인데.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입증해야 돼요. 이건 총 회장님이 누구를 시켜서 대리 사인을 했거나 아니면 총 회장님이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입증 없습니다. 원래 위임장 갖고 가야 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총 회장님이 이 돈을 어디 썼느냐? 그것도 없어요. 가져다 총 회장님 통장에 들어있다는 그 하나뿐이죠, 하나. 그리고 집화장들도 그걸 총 회장님께 줬다는 진술이 없어요. 다 A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는 장면 이런 것도 사진에 찍힌 게 있어요. 그것도 다 현출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총 회장님 계좌로 돼 있으니까 총 회장님이 집화자금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딱 판단한 겁니다. 그럼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 검찰이 해야 돼요. 그렇죠. 입증이 충분히 되지도 않았어요. 음. 그러면 법원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맞는 판결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유죄의 증거가 하나 있고 무죄 증거가 너무 많으면 유죄 증거 하나로만 입증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무죄 증거 더 많으면 무죄 증거를 갖다 무죄 판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것도 역시. 또 하나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의 계좌에 2억 950만이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그 돈을 인출해서 썼다. 그럼 딱 이게 액면만 보면 객관적 형식만 보면 조 회장님께서 하세왕 계좌에서 돈을 빼다 쓴 것으로 횡령으로 딱 보여지죠. 송금을 찾은 네, 거니까. 딱 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통장은 총 회장님께서 총 회장님 개인 통장으로 쓰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한 거예요. 네. 명의만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이고 거기에 인출하는 도장이 필요한 도장은 총 회장님 개인 도장입니다.
그 통장 개설 신청서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제로 초 회장님 존함이 써져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명의만 하늘문화평화 세계평화강복이고 실제 계좌의 개인 명의는 초 회장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좌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럼 이 돈은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의 돈이냐 아니면 개인 돈이냐 이게 이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동성수행을 가실 때 성도들이 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있고 총회장님이 개인 돈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용돈으로. 동성서행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그래요? 계실 것 같아서. 동성서행은 뭐냐면 그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의 과학과 신천지가 공동으로 해외 평화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1차례 해외 순방을 하셨고 각종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평화를 전파하시고 또 평화를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제법 선언문을 채택을 만드셨죠. 네. 10조 38개 항을 달하는 전쟁 종식 세계 평화 선언문. 네. 요걸 이제 해서 이제 유엔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에 두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활동하는 걸 동성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가시면 뭐 한 달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 가신 경우도 있고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럼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하늘문화 세계평화강 돈과 그다음에 12지파에서 교회에 같이 후원해서 들어가는 돈과 이건 공식적으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총회장님 개인 용처에 쓰시라고 드리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 매번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총회장님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증여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런 돈들을 받아갖고 계시다가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것은 좀 분실 위험도 있고 하니까 통장을 그렇게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고 그 취지는 왜 그러면 개인 명의로 하시지 왜 또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내가 또 개인 명의로 하면은 그게 또 뭐 좀 돈이 뭐 어쩌니 이런 뭐라 얘기 그러고 이제 또 듣기 싫고 횡령하느니. 네. 돈을 챙겼느니 어쩌니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시고 또는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 활동을 위해서 쓰실 마음으로 그렇게 통장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경비로 어쨌든 쓰시려고. 쓰실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 돈을 통장이 그러면 이게 다른 재정 통장 하세방 재정이 들어와 있으면 네. 돈이 섞여 버렸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재정으로 봐도 돼요. 근데 요거는 딱 그 돈만 들어 있어요. 아, 성도들한테 받은 후원금만. 네, 그것만 딱 네. 들어 있고 그것만 코로나 등에 딱 인출이 됐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이 돈을 그럼 어디다 쓰셨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워진 성도들 주로 이제 사명자들에게 생활비 지원해 주셨고 네. 전도비로 또 쓰셨어요. 그게 다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 확인도 다 해줬고 또 돈 후원한 사람들도 다 확인서 썼고 법정에 나가서 이건 개인적으로 드린 용돈 성격의 돈이다라는 것도 증언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건 공적 자금이 아니죠. 내 돈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재정에 편입된 돈은 아니죠. 네. 그러면 이건 횡령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통장이 하세왕 통장이고 성도들이 명의를 그렇게 했다는 네.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성도들이 동성수행 공적으로 하는 활동에 돈을 준 거지 총회장이 어디 놀러 가는데 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준 사람 마음이잖아, 그거는. 그렇죠. 준 사람이 교회 돈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주머니에서 줄여서 총회장님 드린 거예요. 네. 쓰시라고. 그런데 동성수행 공식적인 돈은 또 다른 성도들이 후원해요. 어디에? 하세왕 재정 계정에 또는 신천지 계정에. 그러면 이건 별개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동일시 해버렸대요. 쓴 내역이 확실히 나와 있는데 전도비나 뭐 사명자들 후생비로 주시고 하셨다 그러면 그 기록을 다 있죠. 보면 다 출처가 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이거 다 신천지에서 만든 거 아니냐. 증거로 불충분하다. 증거가 믿을 수 없다.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 돈 준 사람의 증언은 사실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도 역시 신천지인들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이 공적 자금이라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증 못했어요.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돼야죠. 그냥
추정해가지고 유죄 판결한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멋대로 판결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 왜냐하면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모두가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게 법의 대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 판결로 보면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유죄를 만들겠다. 한 명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후원금으로 준 분들도 억울한 입장인데요. 신천지 전체가 억울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마치 범죄 집단이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지금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익을 본 게 없는 횡령인데요. 이것도 이익을 본 게 없죠. 이 돈 자체는 재정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후원하듯이 이렇게 썼다라고 치더라도 그거는 개인이 목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썼으니까 그 횡령으로 본 건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적 용도를 돈을 줬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형식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돈이 정말 재정이냐 하세광. 어찌됐든 횡령이라는 죄 자체가 이득을 취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네. 내가 이득 보거나 제3자 이익 보거나. 그러니까 이득을 본 게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건에 그 A 씨가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하고 자기 어떤 지분을 교회에 환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건축비를 챙긴 목적이라든지 통장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 해서 실제로 그 자기가 그 수표를 받아서 입금한대요. 그리고 나서 출금은 정작 총 회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위조. 제3자, 네. 네. 제3자의 사인이 남아져 있다. 네. 그럼 이득을 본 자가 누구인가? 이득을 본 자는 그쵸. 그 돈을 추정이 됩니다만은 네.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 횡령죄 이 사건은 횡령죄로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네. 첫 번째가. 왜? 증거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형태만 있을 뿐이지 횡령죄로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죄가 무거운 특경법 위반, 일반 횡령이 아니라 특경법 위반 횡령으로 기소를 했어요. 5억 이상. 네. 어떻게 5억 이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연수원 같은 경우 52억을 딱 넣어버린 거죠. 언론에 띄우기 좋잖아요. 총 회장님이 57억을, 58억을 횡령했다. 근데 속내를 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어요. 총 회장님이 정말 연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건물 짓는 노력과 희생과 봉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농협통장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총 회장님 썼다는 거, 총 회장님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총 회장님 통장 명의라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뭐 하세광 통장 명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형식을 이 법조인인 거를 저는 참 이게 너무 아쉽다. 뭔가 미심쩍은 느낌인데요. 판결이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건축도 교회 환원을 했다. 근데 횡령이야. 그리고 통장도 내가 쓴 걸 횡령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쓴 금액을 입증할 수가 없어. 썼다는 증거도 없고 쓰지도 않았고 하지만 횡령이다.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안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억울한 판결이고요. 네. 10원이라도 썼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통장을 하세광 통장으로 만들어서 총 회장님 그리고 개인 그 명부 하세왕 찍었다. 통장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아니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죄가 안 되고 통장에 넣었다 빼면은 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차라리 현금으로 갖고 받으셨으면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네. 문제 없죠. 그러면 그 돈의 성격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장에 넣었다고 뺐다고 해서 횡령이 돼요? 아니 횡령을 하려면 뭐하러 통장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횡령을 갖고 그냥 현금 갖고 있어야죠. 있죠. 네. 아니 누가 통장에 넣어야 기록을 남깁니까? 그래, 우리가 통장 맞지. 기록을. 변론 과정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생각을 말도 안 해보십시오.
횡령할 사람이 흔적이 남게 왜 계좌에다 넣습니까? 그리고 농협통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자금을 집화 자금을 횡령하려면 뭐하러 통장을 농협통장에 돈을 넣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10년이가 20년 다 밝혀질 일인데.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 모르겠어요. 총 회장님의 네. 절대적 지위로 인해서 얼마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적인 지위. 좋아 그러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할 생각이셨으면 응? 누가 이렇게 횡령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눈에 다 보이는 그냥 증거가 현금으로 남는데. 받고 딱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입 다 닦아버리죠? 현금 네. 다 갖고 나가 다 쌓아놓고 있겠죠. 아, 이건 좀 횡령의 방법을 모르는 횡령이다. 이게 너무 개토레이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 정말 짜증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뇌절이 왔어요. 횡령을 이렇게 하는가? 일단 나의 어떤 감옥 갈 증거를 만들어 놓자. 나는 네. 횡령을 해야겠다. 일단 현금을 다 통장에 넣자. 명의도 추적 기반 가능하게 네, 이름으로 수표로 하고. 만들자. 네, 아우 이건 너무 만약에 총 회장님이 그 집화 자금이나 네. 총회 자금을 횡령했다면 지금 제 집화 그러니까. 총회 재정부장이나 집화장들 횡령을 같이 똑같이 처벌받아야 맞겠죠. 네. 근데 그들은 이건조차 안 됐어요. 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덮어 씌운 거죠. 만들어준 횡령 같네요. 만들어준 죄.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답답합니다. 모든 판사님과 검사님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판결이 좀 뭔가 근거도 확실하게 나오고 어떤 판결도 근거에 따른 이건 제가 지어낸 판결이 말이 확실하게 아니에요. 좀. 이건 모든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 다 취합돼서 나온 이게 팩트예요.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걸 추격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그뭐 판결문을 보시거나 기록을 봐도 네. 이게 어떻게 횡령이 될 수 있느냐라고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뭔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자욱한 안개의 그 늪지대를 들어간 느낌? 너무 답답해요 지금. 뭔가 찐득찐득하고 네. 앞이 보이지 않고 막 깝깝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참. 횡령이었으면은 누군가 이득은 봐야 됐어야 됐는데 그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 네. 전 질문한 겁니다. 네. 하늘밭 가족들도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 중이실 거예요. 한백태님처럼. 오늘 사이다가 아니네요. 네. 오늘도 사이다가 아니네. 사이다? 사이다가 아니라 바꿔야겠어요. 네. 고구마로. 그러니까 뭐 제대로 판결하거나 제대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이다가 되죠. 근데 이게 사안을 잘못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다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뭐 저를 질책한 걸로 알고 그렇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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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좀 불충분할 경우는 법조인이라면 더 업무- 찾아봐야 되는. 우리 소정 법무부장님을 질책하려면 그 네. 판사랑 검사를 다 공모하고 공모하고 변호비를 어떻게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야죠. 셋이서 공모하고 아.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사유가 되지만 열심히 변호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 법리적 해석에는 검사와 판사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법전서가 모든 상황의 어떤 그 다툼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디테일한 법률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안도 많고 상황도 많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담으려면은 육법전서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법률안 안에서 검사나 판사는 개인적인 주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좀 실수일 수도 있다. 되게 좋게 말했죠. 네.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치우칠 수 있다. 실수를 할 것 같으면 무죄를 내야죠. 억울한 자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네.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할 수는 있다. 법리적 해석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총 회장님을 어떻게든지 안 되게 만들고 신천지를 없애려는 그런 세력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뭔가 본디어 빌라동 네. 같은 느낌이네요. 실제로 밀란이 우려돼서 왜냐하면 재판 갖는 과정에
계속 시위가 있었죠. 무죄가 나와. 재판 때마다 시위를 했고 네. 재판장을 성토하는 그런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시위가 계속 있었어요. 이게 만일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횡령으로 기소했다면 저는 이게 유죄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사실상 너무 빼박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무죄가 너무 뭐 할 수 빼박이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죄가 되고 이것도 무죄인데 너네 신천지랑 한패 아니냐 막 둘 다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판사들은 정말 밀란 때문에 곤란해질 수 곤란일 있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니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체감이 되네요. 그렇죠. 팩트를 알면 알수록 답답한데요. 법무부 부장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고구마 100개는 화병 났죠. 화병. 네. 예, 화병 났고 이거 참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음. 그 판결을 그렇게 해놓고서 어떤 책임을 짓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횡령이 아닌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횡령한 걸로 판결했으면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졌다고 그러면 그 판결한 사람이 죄 지은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받을 때 본인들 앞에 서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청취자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심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진짜 법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는지 이 부분도 심판 받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생각나네요. 뭐 뭔가 초림 때와 같다 했으니까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손을 씻어다가 우려됐고, 예. 나는 이 사람과 관계 없다. 이거랑 난 유죄 줬다. 할 만큼 했다. 난 유죄 줬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판단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네, 판단은 좋겠고요. 청취자분들의 저는 좀 몫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네. 아마 듣는 분들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그래도 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법대로 해라 법무부장님과 또 한팩트님과 이렇게 방송을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예, 뭐 자주 나와서 좋은 소식 전해주고 또 우리 성도님 힘들 때 힘나게 할 수 있고 또 승리로 이렇게 전달하면 좋은데 약간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알려진 그 소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실체가 다르다는 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판결 나고 바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뭐 화가 나서 그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팩트를 가지고 성도님들이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알려야 되겠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실질과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은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또 계속 해온 느낌이고 또 우리 하늘팟 스태프들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뜻깊었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기다리셔서 아마 이 시그널 나올 때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많이 이렇게 음성으로 뵙고 싶었고요. 또 댓글들도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댓글들을 보고 저 자신도 힘을 많이 얻었고 또 많이 또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런 하늘팟이 있어서 또 많은 소식도 접할 수 있고 네. 또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늘팟 가족들이 아마 지금 댓글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네. 우리 양육으로 바쁘신 아버님? 한팩트님. 저요? 네. 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양육으로. 굉장히 네. 바빠 보이시던데. 피곤할 뿐이죠. 네. 피곤할 뿐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꼭 법이
완벽히 객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음. 그런 부분을 알게 됐고요. 법대로 해라가 정말 이 법대로 하는 세상에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법대로 해라를 기획한 의도도 사실 법대로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했던 거잖아요. 우리 하늘밭 가족들이 아마 더 현명한 심판관이 되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지난주와 이번주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천지 예수교회 관계자들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었다가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건과 총 회장님의 건축기금 횡령 혐의 등 사건들을 법과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더 찾아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4배나 빨리 퍼지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전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방청객을 상대로 실시한 MBC 스페셜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뉴스 역시 혐의 소식일 때보다 무혐의 소식일 때 사람들의 관심도는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처음 들었던 뉴스만 기억을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선택적으로 보고 듣고 믿는 심리 현상인 확증 현상.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의와 진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합니다. 속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서 1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다는 말씀은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위선자, 위정자들의 행위가 역사를 거듭하며 밝혀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대로 해라 함께 해주신 하늘밭 가족들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해라를 위해 함께 해주신 법무부장님,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한팩트님, 팩트체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진실의 눈과 입술이 되어주실 하늘밭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밭 댓글, 좋아요, 다운로드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